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인간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난리가 났던 일을 겪은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세상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아직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다 보니 저 역시 별의별 인간들을 다 구경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앞거는 따로 있더라고요. 전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에서 이남일야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아들만 둘 있었던 부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딸을 하나 더 낳고 싶단 욕심에 아이를 가졌는데 마침 그토록 원하던 딸이 생겼던 거죠. 수원 출신의 친정아버지는 어린 시절 일찍이 생업전선에 뛰어들어 신문 배달부터 구두 닦기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다 더 큰 돈을 벌고 싶다는 결심에 서울로 상경한 뒤 가죽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시게 됐죠. 생활력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강했던 아버지는 1년 만에 주임을 달더니 결국 10년 뒤에는 공장장까지 되었답니다. 30대가 된 이후에는 공장을 직접 인수하셨고 경제 호황기 시절 많은 매출을 올린 덕에 서울 노른자땅의 건물까지 몇 채 사들일 수 있었다고 해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표본이랄 수 있는 분이랄까요. 이렇게 자수성가를 이룩한 친정아버지 덕택에 저와 두 오빠들은 부유한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자랄 수 있었고요. 친정아버지는 연세가 있는 옛날 분이어서 많이 엄격하고 무뚝뚝하실 법도 한데 저에게만은 하나뿐인 외동딸이라는 이유로 항상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늘 존경해왔어요. 아버지는 이 다음에 내 딸의 사위만큼은 그 어디다 내놔도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남자여야만 한다고 늘 강조하셨답니다. 26살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4살 연상인 현재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대기업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점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또 의외의 매력도 있었는데요. 키나 체격이 웬만한 평균 남자들보다 월등히 큰데도 제 앞에서는 매번 쑥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왠지 귀엽기까지 하더라고요. 막내딸을 절대 아무 남자한테나 주지 않겠다며 호언장담했던 아버지도 당신은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을 직접 만나보곤 다행히 괜찮은 사내인 것 같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저는 남편과 약 1년간의 연애를 한 뒤 무난히 결혼할 꼴을 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나 흘러 저는 벌써 아이가 둘이 있는 결혼 15년 차의 주부가 되었네요. 남편은 집안의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었대요. 하지만 나중에 다 커서 여동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무려 10살이나 어린 여동생이요. 네, 맞아요. 시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거든요.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제 신우는 시아버지와 재혼을 한 제 시모가 데려온 딸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내 여동생 미네 말이야. 친동생 아니야. 지금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거든.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죠.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서 제 신우가 될 사람과 마주쳤을 때 참 신기할 정도로 남편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전 신우의 조금은 뻔뻔스러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오빠가 결혼을 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앞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좀 함부로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런 기분이 들어 살짝 언짢았거든요. 이 얘기를 나중에 남편에게 슬쩍 건네자 남편은 여기에 대한 사정도 제게 설명해 주었죠. 실은 새어머니가 오랫동안 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가정폭력 때문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된 거라고요. 당연히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신우는 어린 시절 부모의 사랑은커녕 제대로 된 훈육조차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 좋은 제 남편과 시아버지는 신우 역시 새로운 우리 가족이 됐으니 그동안 사랑도 못 받고 컸던 만큼 대신 당신들이 그 사랑을 주겠다고 결심했다네요. 여기까지는 참 훈훈한 스토리죠. 그런데 문제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명언이 있듯이 신우 역시 갈수록 가족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배려와 애정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다 못해 아나 무인격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첫인상부터가 어딘가 쌓였던 신우는 5년 전에 거한 사고를 쳐서 결국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해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었죠. 당시 신우의 나이는 31였는데요. 사고도 보통 사고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글쎄, 다니던 회사의 상사와 바람이 났던 거였죠. 그것도 자기보다 무려 13살이나 많은 남자랑요. 둘 다 가정이 있는 데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다 보니 남자 쪽에선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질세라 엄청 조심했었나 보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일 테지만요. 하지만 바람피는 걸 무슨 훈장처럼 여기기라도 한 건지 철딱선이 없는 신우는 상사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친한 회사 동료 앞에서 떡하니 떠벌렸고 결국 이 사실이 사방팔방 다 퍼져 그야말로 난리 일색이 돼버렸는데요. 급기야 그 유부남 상사의 아내가 회사로 찾아와 신우의 머리채를 잡기도 했고 심지어 시댁까지 찾아가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 역시 노발대발했고 신우는 이 사건으로 이혼까지 하고 말았죠. 거의 빈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요. 그 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계속 실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더러운 죄를 그렇게나 많이 졌길래 내가 이런 꼴을 보고 살아야 돼? 다 내 탓이지.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 키운 탓이겠지. 시모가 팔자 타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었는데요. 유부남과의 바람 사건으로 회사에서도 잘린 데다 이혼까지 당해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된 신우는 그 뒤 아예 시댁으로 들어가선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러고는 새 직장조차 구하지 않고 나이든 부모에게 기생해선 여전히 정신을 차릴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더구나 이러는 와중에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긴커녕 매일 밤을 낮잠아 다니며 술을 먹고 클럽까지 다니는 게 아니겠어요.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헌한 대낮인데도 밤새 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와선 숙취로 깨어나지도 못하는 신우를 봤던 게 하루 이틀이 아닐 정도였어요. 이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였죠. 엄밀히 말해 시아버지는 신우의 친아버지가 아닌데도 그토록 신우를 귀여워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고맙게 여겨 갚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되려 적반하장처럼 구는 모습이 영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저는 집안 사람 누구도 이런 신우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신우가 이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더욱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또 아무도 잔소리를 하지 않다 보니 더욱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어 고민 끝에 저는 신우에게 한 소리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가씨, 어제도 또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셨다면서요? 아가씨 나이가 청춘도 아니고 이제 그런 밤 생활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모두 아가씨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그러자 신우는 방금까지 다 죽어가는 물고기 마냥 축 늘어져 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선 제 얼굴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하, 새언니. 언니가 지금 저한테 감히 잔소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당연히 저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가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한테 그 정도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이봐요, 새언니. 언니 할 일이나 잘하시라고요. 내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돈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요. 제가 직접 보태준 돈은 아니지만 정우 씨가 아가씨한테 매달 주는 용돈이 유흥비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도 기분이 썩 좋진 않거든요. 남편은 야근까지 해가면서 피땀 흘려 힘들게 가족 위해서 버는 돈인데 그런 돈이 고작 아가씨 위장에 알코올이나 들이붓는데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기분이 유쾌할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젠 그만 정신 좀 차리시고 나가서 일자리라도 좀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이런 제 말에 신우의 두 눈이 획 돌아가더라고요. 신우는 마치 본격적으로 저와 한판 해보기라도 하겠다는 양 잔뜩 빈정거리면서 덤벼들 기세였습니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 며느리가 돼갖군 어떻게 신우한테 이런 망발까지 퍼부어댈 수가 있는지. 예전 같았음 새언니는 내 그림자도 못 밟고 다녔어요.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디 내 처지가 언니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언니는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라도 있지만 난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고작 오빠가 나한테 몇 푼어치 주는 용돈 그게 그렇게나 아깝게 느껴져요? 언니도 진짜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 수준이네요. 아가씨한테도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보란듯이 서방님을 배신한 사람은 아가씨였고요. 전 남편이 아가씨한테 드리는 용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본인 인생을 책임지려고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정말 솔직한 심정 같아서는 남편이 신우에게 매달 건네는 용돈 자체를 아예 확 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봤자 엄청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나이 30 훌쩍 넘어서도 철딱서니라곤 하나도 없는 신우를 오히려 집안 식구들이 더욱 망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죠. 남편의 선량한 마음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하는 신우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기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를 그저 철없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성인이니까 이런 말을 해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를 조금이나마 돌아볼 줄 알았죠. 하지만 그건 그저 저의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곧 알게 됐답니다. 신우와의 다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갑자기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김장 재료를 사들고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호출이었죠. 저는 많이 의아했어요. 사실 결혼 이후에 단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집은 물론이고 시부모님들 역시 김치를 직접 담궈 드시지 않는지라 지금껏 김장철에 따로 모인 적도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모의 명령이 그렇다 보니 재료들을 사들고 시댁에 방문했죠. 제가 사온 재료들을 하나씩 훑어보던 시모의 눈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슬쩍 좁혀졌지만 어쨌든 시모는 제게 올해부터 직접 김장을 할 계획이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저는 좀 황당하면서도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 근데 이 많은 걸 어떻게 저 혼자 다 해요? 그리고 갑자기 왜 김장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너 지금 시애미가 하자는 거에 꼬박꼬박 말대꾸 하는 거니? 요즘 네 시아버지 입맛도 통 없는 것 같고 밖에서 사다 먹는 건 건강에 영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히 너처럼 편한 며느리가 또 어디 있겠니? 여태까지 내가 너더러 이 집안 제사를 도맡아 하라고 했니? 시부모 수발을 들라고 했니? 그러다 생전 처음으로 김장 좀 하라고 했답시고 지금 그렇게 눈을 채뜨면서 이 시애미를 쳐다보는 거야? 뜬금없는 시모의 공격에 전 잠시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른이 하는 말이니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어머님, 곁에서 아가씨도 같이 도와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혼자서 이 많은 걸 감당하긴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랑 저 그리고 아가씨랑 셋이서 함께하는 걸로 해요. 이런 제 말에 지금까지 소파 위에 굴러다니면서
이리저리 리모컨 채널을 돌리던 신우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짓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언니, 미안하지만 전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오늘 친구 생일이라 밤새 파티하면서 놀기로 했거든요. 여기에서 김치 냄새 폴폴 풍기면서 갔다간 놀린 것만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언니랑 엄마만 좀 고생하는 걸로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땐 꼭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신우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방 안으로 쏙 내빼버렸어요. 그러더니 정확히 30분 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치덕치덕 꾸민 모습으로 나타나선 곧 친구 생파에 다녀오겠다며 나가더라고요. 결국 생애 처음 해본 김장에 그야말로 녹초가 된 저는 그 뒤 양념 냄새조차 맡기 싫어 치가 떨릴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2주 뒤 주말 시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시댁 식구와 모두 모인 자리에서 또 한 번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저는 시모의 선물로 체크 무늬가 새겨진 머플러를 준비했는데요. 백화점을 2시간 가까이 돌면서 평소 제가 즐겨 착용하는 브랜드의 겨울 신상으로 나온 제품을 선택했죠. 가격대가 좀 비싸긴 했어도 이 정도라면 어떤 자리에서든 고급스럽게 착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선물을 받아든 시모는 내용물이 뭔지 뜯어보기도 전부터 이미 표정이 뭔가 떨떠름하더군요. 선물이 스카프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더더욱 노골적인 실망의 표정을 지었고요. 뭐, 애민이 성의가 고맙긴 하다만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무늬의 스카프를 하고 다니니? 더구나 난 초록색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런 시모의 볼멘 소리에 곁에서 당황한 시아버지만 상황 수습을 위해 애써 시모를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 사람아. 그래도 기껏 며느리가 골라준 선물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어디 있어? 어디 보자. 이 전혀 촌스러운 초록색이 아니라 엄청 고급스러운데 뭘 그래. 불빛에 비춰보니 윤기도 장난이 아니구먼. 그렇게 맘에 들면 당신이 하고 다니지 그래요? 이런 시모의 말에 전 조금 상처를 받았지만 자리가 자리니만큼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님? 백화점에서 구입한 거라 영수증을 따로 챙겼으니까 사용 안 한 제품은 언제든지 교환 환불 가능해요. 그럼 내일 저랑 같이 백화점 가서 어머님이 직접 사고 싶으신 걸로 골라보실래요? 그래. 아이, 그럼 되겠구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 준우 어머니랑 같이 가서 직접 골라봐. 그런데 바로 이때 눈치라고는 개미 발톱대만큼도 없는 신우가 불쑥 끼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 언니, 내일 백화점 가실 거예요? 그럼 나 지금 화장품이 거의 떨어져서 그러는데 간 김에 기초 화장품 세트 좀 사다 주면 안 될까요? 제가 쓰는 브랜드는 따로 사진 찍어서 이따 보내드릴게요. 야, 이민혜. 그런 걸 왜 새언니를 시켜? 너 시간 많잖아. 네가 직접 가서 사면 될 걸 갖고 왜 이 사람을 시키냐고. 이번만큼은 남편도 화가 났는지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신우를 향해 버럭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결국 이날 시모의 생일 모임은 각자 얼굴만 잔뜩 붉힌 채로 거북하게 마무리가 됐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단순하게만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던 시모의 태도가 어딘지 모르게 입살스러워진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죠. 밝다는 시댁에서 시모와 함께 TV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신우는 또 어딜 간 것인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고 저녁을 먹은 뒤 시아버지는 소파에 잠깐 앉아 있다 피곤하다면서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죠. 남편에게선 30분쯤 뒤에 도착 예정이라는 연락이 왔고요. 그렇게 거실에는 저와 시모 그리고 두 아이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창 TV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내용이 좀 그렇더군요.
드라마 속에 상간녀가 등장했는데 유부남과 바람을 피다 회사에서 해고된 것은 물론 그 유부남의 부인에게 머리채를 잡힌다는 설정까지 모든 내용의 흐름이 하필 신우의 스토리와 하나 박힌 듯 똑같은 거예요. 저는 저도 모르게 곁에 있는 시모의 눈치를 슬쩍 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헌데 갑자기 시모의 입에서 이런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살다 보면 여자가 바람도 좀 피울 수도 있는 거지. 사내 놈들은 2번이고 3번이고 바람 피워대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서 왜 여자가 바람을 피우면 그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리고 집에 있는 남편 놈이 오줌 못 났으면 여자가 바람을 피겠어? 본래 사내 구실 못하는 놈이랑 살수록 바람 욕구가 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밖에 나가면 지천에 널린 게 남잔데 저런 잘난 여자가 뭐 아쉽다고 집에 있는 놈한테만 들러붙어 살겠냐? 순간 저는 너무나 놀랐죠. 이렇게 대놓고 상간녀를 두둔하는 시모의 말에 어떻게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바람도 능력제라더라. 오히려 한 놈한테만 빌붙어 사는 여자들이 능력도 매력도 없는 거라고. 여자가 예쁘고 잘나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저 사내 놈들이 꼬일 수밖에 없는 팔자인 거지. 시모의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전 그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한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외도하는 걸 합리화할 수는 없죠. 한 사람과 살아갈 자신이 없는 거라면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안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너 지금 또 내 말에 괜히 시비 거는 거냐? 하긴 넌 돈 잘 버는 남편 뒀으니 평생 외도할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미인애도 정우 같은 남편만 뒀다면 이혼할 일도 없었을 텐데. 우리 딸만 결국 불쌍하게 된 거지. 근데 너야말로 그렇게 잘난 척 먹이는 애가 왜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니? 요즘엔 전업주부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라던데. 시모의 빈정거림과 비난의 수준은 이제 도를 넘어설 지경이었어요. 저 역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시비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고요. 제가 전업주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준우 아빠가 먼저 아이 낳고 나면 살림이랑 육아에만 전념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외벌이로만 사는 게 빠듯했다면 저도 분명히 나가서 알바자리라도 구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자꾸 아가씨와 제 성향을 비교하려고 하시는데 냉정히 말해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전 제 가정에만 충실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런 제 말에 과장 하나 보태지 않고 시모의 얼굴이 홍방무처럼 새빨개지더군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것이 진짜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너희 집에선 어른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 해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디? 너 지금 혹시 내가 정우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날 무시하는 거냐?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어머님이 아가씨의 잘못된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두둔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일 뿐이에요. 네가 자꾸 버르장머리 없게 미네를 가르치려고 드니까 그렇지. 걔도 다 큰 성인인데 새언니한테 그딴 소리나 듣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 가뜩이나 아직도 상처가 가시질 않은 앤데. 그깟 술 좀 몇 번 먹고 들어왔답시고 나랑 팍간 양반도 하지 않는 잔소리를 네가 대체 무슨 권리로 하는 건데? 응? 이제야 전 알겠더라고요. 최근 들어 갑자기 시모의 태도가 확 돌변한 이유를요. 매번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선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며 사는 자기 딸한테 제가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저에게 계속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였어요.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성격상 그때 신우한테 몇 마디 소화됐던 것을 결코 후회하진 않았죠. 사실 전 그때 늙음하게 잘못 둔 자식 하나 때문에 고생하는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내뱉은 말이었지만 막상 시모가 저렇게 나오니 이젠 동정심조차 들지 않더군요.
아무리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지만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냉정하게 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식한테 끌려다녀봤자 결국 이 다음에 피똥을 싸게 되는 사람은 제가 아니라 시모일 뿐이니까요. 이날의 일이 있었던 이후로 시모는 저와 냉전이라도 치르겠다는 듯 연락을 뚝 끊어버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감사한 일이었죠. 솔직한 심정으론 시모든 신우든 한평생 연락을 끊고 지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부터 어딘가 이상하다 싶은 일이 생겼어요. 시모와 신우가 제게 보이는 태도 때문이었죠. 분명 드라마를 보던 중 제게 빈정이 이상한 시모는 그 뒤로 한동안 소 닭 보듯 절 거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는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전과는 달리 갑자기 제게 너무나 잘해주시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에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시모와 신우가 결코 보통의 평범한 성격이 아닌 건 확실했지만 흡사 빙의라도 된 것처럼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돌변하다 보니 전 무척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한동안 제게 전화조차 하지 않던 시모는 점심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더라고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시모와 언짢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시모의 기분도 조금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낸 뒤 어쩔 수 없이 시댁으로 향했죠. 앞으로 안 볼 사람이라면 몰라도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얼굴을 마주해야 할 사람이니까요. 이날은 마침 집에 신우도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친구분들과 오랜만에 낚시를 가선 아직 안 들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절 보더니 그동안의 태도와는 너무도 다르게 버선발로 뛰쳐나와선 반갑게 반겨주는 거 있죠.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였답니다. 하필 남편도 시아버지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배 둘과 마주 앉 채 밥을 먹고 있자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식사를 하던 도중에 신우가 입을 열었어요. 새언니, 나 그때 언니가 나한테 해줬던 충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언니 말이 다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집에서 썩고 있자니 허송세월만 보내는 것 같아서 사실 제 마음도 좀 그래요. 그래서 고민해봤는데 전 아무래도 회사 체질은 아닌 것 같고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신우의 얘기를 들으며 물을 마시던 전 이 순간 하마터면 입안에 있던 물을 뿜어낼 뻔했죠. 생뚱맞게 장사라니. 아니 장사가 무슨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심지어 경험도 없었던 사람이 여태까지 몇 년을 띵까띵까 놀다가 그리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것이던가요? 과연 현실 감각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데다 모든 일을 그저 쉽게만 판단하는 신우다운 생각이더군요. 그때 제가 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많이 미안했는데 그래도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니 참 다행이에요, 아가씨. 그런데 갑자기 장사라니. 어떤 장사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로선 감이 잘 안 오네요. 제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잖아요. 언니도 보다시피 패션이나 뷰티 쪽에 관심도 많고요. 그래서 옷가게를 열까 생각 중이에요. 신우의 계획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점점 속이 안 좋아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랑 관계도 별로 좋지 않은 신우가 뜬금없이 제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은 저희가 조금 이상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짐작가는 부분은 하나 있었죠. 장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거라면 제가 아닌 남편이나 시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점심 식사에 절 초대까지 해서 구구절절 말한다는 건 분명 제가 원하는 모종의 목적이 있다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건 왠지 제 친정아버지와 연관이 있을 것만 같았죠. 신우는 남편과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중 상견례를 비롯한 몇 번의 만남 끝에 우리 집안이 꽤 부유한 형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당시에도 제 친정아버지가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곤 필요 이상의 많은 관심을 보였었죠. 언니, 제가 비록 지금까지 언니한테 미운 소리도 곧잘하고 얄밉게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은인처럼 생각할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아이, 참. 언니네 친정아버지. 사돈어른께서 상가 건물 몇 채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그 5층짜리 상가요. 거긴 지하철역하고도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은 데다 주변에 대학까지 있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은 장소인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1층에 좋은 자리가 글쎄 아직 공실이더라고요. 아직 계약하겠다는 사람 안 나타났으면 거기에 저 옷가게 좀 낼 수 있게 언니가 힘써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준호애미야.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 치고 사돈 어른께 네가 잘 좀 말씀드려보면 안 되겠니? 혹시 알아? 우리 미네가 몰랐던 장사 수완이 있어서 대박이라도 나면 사돈 어른 건물에 또 다른 가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공실 생길 틈이 없이 상권도 활발해지면 누이족 구매 부조한 거 아니겠어? 혹시나가 역시나더군요. 어쩜 시모와 신우 이 모녀는 내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않는 건지 이쯤 되면 신기하기까지 하더라니까요. 시작도 전에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는 시모의 기대에 부푼 얼굴을 보자 다시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지만 저는 일단 친정아버지께 말씀은 드려보겠다고 대답했어요.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저도 우리 아버지 사업에는 일체 관여하는 편이 아니라 이런 부탁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만약 그 자리에 다른 임차인이 내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언니, 일단 사돈어른께 부탁해 본다는 거죠?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요. 신우는 기대는 하지 말란 제 얘기는 쏙 빼먹고 그저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해석해선 벌써 계약이라도 한 양 잔뜩 들떠 있었죠.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저는 다음날 바로 친정에 찾아가선 시아버지에게 신우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과연 내가 아는 그 신우가 성실하게 장사를 할 만한 인간인지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 역시 지나친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시모의 말처럼 의외로 신우에게 정말 장사 수완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지금처럼 집에서 하는 것 없이 술만 퍼마시며 놀고 먹는 것보단 뭐라도 하면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앞으론 시아버지와 제 남편에게 매번 손 벌릴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제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는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아이, 그래. 잘 됐구만. 마침 그 자리가 비워진 지 2달도 넘어가던 차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사돈 처녀가 들어온다면 나쁠 게 전혀 없지 않나. 조만간 날짜 잡아서 얘기 좀 나눠보고 계약서도 바로 작성하자고 전하거라. 아버지의 허락에 저는 안심하며 바로 이 소식을 신우에게 전해주었죠. 그런데 신우가 여기에서 또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니, 제가 그때 차마 마저 얘기 못 꺼냈는데 저 아직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언니도 알다시피 백수 생활도 워낙 길었고 이혼하면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해서 저 정말 빈털털이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먼저 가게 내고 돈 좀 들어오면 나중에 후불로 보증금 내면 안 될까요? 신우의 이런 뻔뻔스러운 말에 전 정말 기가 찼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가씨, 아무리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사업이나 돈 문제가 얽힌 건 정확하게 계산하고 넘어가야 그게 맞는 거죠. 애초에 이러려고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해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리가요, 언니. 그건 절대 아니에요. 언니, 제발 이번만큼은 절 꼭 믿어주세요. 저 정말 이 가게 열고 싶어요. 오랫동안 돈도 못 벌고 밥만 축내는 버러지같이 살면서 자존감도 바닥을 쳤다고요.
근데 가게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그 돈이라는 게 제 발목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사람 하나 살린다는 셈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열심히 해볼 테니까 돈 벌면 언니와 사돈 어른께도 꼭 약속대로 보증금 지불하고 그밖에 보답도 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아무리 신우가 불쌍한 척을 하고 온갖 애원을 다해봐도 저는 돈이 얽힌 계약 같은 것에 절대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딱 잘라 거절을 한 뒤 이 얘기를 친정아버지에게 전달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명색이 사돈이 돼갖고 안타까운 사돈 처녀 사연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니? 그렇게 해줄 테니 들어와서 장사나 잘하시라고 전해드려라. 대신 월세는 절대로 밀리지 않게 꼬박꼬박 내야 하고 정확히 1년 뒤엔 반드시 보증금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겠구나. 아무리 사돈지간이라고 해도 이런 일을 그저 구두로만 처리할 수는 없는 법 아니겠냐. 그렇게 해서 친정아버지는 만약 이 모든 사항을 제때 이행하지 못할 시엔 바로 가게를 빼버린다는 조항까지 담은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자신의 뜻이 관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신우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신우의 이런 황당한 제안까지 수락해준 친정아버지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본래 아버지 성격이라면 당연히 어림도 없는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사돈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친정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허락해 주신 거겠죠. 그렇게 신우는 계약서에 합의한 뒤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답니다. 한동안 의외로 순조로운 날들이 지속됐어요. 우려와는 달리 신우는 장사에 꽤 많은 열정이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의 전공을 살려 옷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재미도 느끼는 모양이더군요. 신우의 가게는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을 타깃으로 하여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요. SNS에 본인 가게 홍보도 열심히 하면서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신우를 너무 얕잡아 본 건 아닌지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옷가게의 특성상 하루에 엄청 많은 손님이 몰려드는 건 아니었지만 가끔 들릴 때마다 보면 그래도 순조롭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우가 장사를 시작한 지 벌써 넉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신우한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새언니, 저예요.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지금 잠깐 가게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저녁 전까지는 꼭 돌아올게요. 저는 신우의 부탁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이날은 마침 아이들도 방과 후 수업 이후 바로 학원에 가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그 김에 저도 신우의 가게에 가서 손님들 구경도 하고 카운터도 보면 괜찮겠다 싶어 곧장 가게로 찾아갔죠. 그런데 3시간이 지나고 4시간, 5시간이 지나도 신우는 도통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문득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벌써 우리 애들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즉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2번, 3번을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이 들었지만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죠. 애들한테서는 계속 엄마 언제 오냐는 전화가 걸려오지. 그렇다고 해서 가게를 내팽개치고 갈 순 없지. 저녁 전에 꼭 돌아오겠다는 신우에게선 아무런 연락이 없지. 정말 속이 터져 미치겠더라고요. 어느새 시간은 밤 9시가 훌쩍 넘었고 저는 한 번 더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드디어 신우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아, 네, 아가씨. 지금 어디세요? 저 아이들 때문에 얼른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아가씨가 안 오셔서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새언니, 어머 웬일이니? 내 정신 좀 봐.
여기 지금 너무 시끄러워서 언니한테 전화 왔던 걸 이제야 확인했네요. 저 지금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언니가 가게 문 좀 닫아줄래요? 영업 마감하고 지금 집에 가세요. 곁에서 깔깔거리는 소리와 함께 커다란 음악 소리까지 들리는 걸 보니 역시나 신우는 어딘가에서 또 술 한잔 걸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속에선 부글부글 천불이 들끓었지만 이날은 그냥 내가 참자 하고 그대로 가게 문을 닫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쯤에서 그쳤더라면 저도 이날의 일은 그저 혼자서 묻어두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의 만행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퇴근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남편이 집에 오질 않길래 곧장 전화를 걸었거든요. 당신 1시간 전에 퇴근이라더니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혹시 무슨 사고 났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 여보, 연락한다는 걸 깜빡했네. 퇴근하고 집에 가는 도중에 미네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뭔 일이 생겼다고 나한테 가게 좀 봐달라네. 그래서 바로 미네네 가게로 왔지. 아이 잠깐만. 아이 지금 손님이 계산하신다고 해서 미안. 일단 좀 끊을게. 남편의 대답을 듣자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신우의 가게를 찾아갔더니 정말 남편 혼자서 카운터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기가 차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1시간이면 돌아오겠다던 신우가 전화를 아무리 걸어봐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 제가 겪었던 그 상황과 완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거죠. 아, 아가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당신만 겪은 일이 아니야. 나한테도 똑같이 그랬어. 분명히 저녁 전까지 돌아온다고 해놓고선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결국 밤늦게까지 나 혼자 여기서 가게 보다가 문 닫고 집으로 갔단 말이야. 지금도 아마 아가씨 어딘가에서 술이나 퍼마시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가게 문 닫고 나랑 같이 가자 당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직접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신우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가게 근처에서 우연히 술집을 오픈한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가 딱 한 잔만 하고 가라는 통에 들렀다가 결국 늦어졌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 말을 믿는 것 같았지만 솔직히 전 믿지 않았어요. 그저 만만한 게 가족이니까 가게는 대충 가족한테 맡겨두고 또 어딘가에서 누군가랑 작정하고 부어라 마셔라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와 남편을 이런 식으로 엿먹인 이후 신우는 이제 아예 대놓고 가족들을 부려먹더라고요. 초반엔 가끔 가다 한두 번 그랬던 것을 언젠가부터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번번하게 그러더니 나중엔 시부모님에게 가게를 보도록 시킨 모양이더군요. 시모에게서 전화가 와 받아보니 언제까지 자기가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야 하냐면서 짜증을 버럭 내는 거였어요. 아니 본인의 딸에게 내야 할 짜증을 왜 내게 내는 건지 너무나 황당해진 저는 한동안 벙찐 상태였죠. 자긴 집으로 갈 테니 네가 와서 가게를 보라는 시모의 황당한 요구에 저는 이날도 얼떨결에 가게로 불려나가 결국 밤늦게 혼자서 가게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여기가 신우의 가게가 아닌 제 가게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가 가게를 연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날도 어김없이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새언니, 저예요. 지금 큰일 났는데 가게로 와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빨리 와주세요, 언니. 제발요. 평소와는 달리 급박한 신우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바로 출발하겠다고 말한 뒤 헐레벌떡 가게로 달려갔죠.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황급히 신우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군요. 신우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낯색 하나 변하지 않은 태연한 얼굴로 카운터에 앉아선 볼을 톡톡 두드려가며 빠르게 화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아가씨, 이게 대체 무슨... 아까 전화로 큰일 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신우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저 눈만 잠시 흘끔 제 쪽으로 두더니 다시 화장에 집중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왔어요? 언니도 참, 이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큰일 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렇게 잔뜩 쫄려선 얼굴까지 새파래졌대요. 나 지금부터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언니가 가게 좀 봐줘요. 어차피 언니는 할 일도 없으니까 괜찮죠? 제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신우는 이렇게 자기 할 말만 대충 마치고는 쌩하니 가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다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잠시 멍한 상태가 되는 법이잖아요. 이 순간 제가 딱 그런 모습이었죠. 기가 차다 못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처음엔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버리려 했는데요. 하필 이날따라 어찌나 손님이 계속해서 들어오던지 손님들더러 나가라고 할 순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신우의 가게를 봐주는 신세가 됐죠. 그러는 짬짬이 저는 잔뜩 열받은 상태로 끊임없이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예상대로 받지 않더군요. 약이 바짝 오를 대로 오른 저 역시 어디 한번 그래봐라. 오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받을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걸 테니까 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죠. 그렇게 한 20번쯤 걸었을 때였을까요? 드디어 신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혀는 잔뜩 꼬부라져선 누가 들어도 명백히 만취한 상태에 그런 말투였던 거예요. 저는 그런 신우를 향해 언성을 높인 채 마구 따지기 시작했죠. 지금 제정신이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본인 술 먹고 싶을 때마다 나랑 가족들 불러다가 가게에 앉혀놓고 본인은 잔뜩 취해선 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설마 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기 아가씨 가게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장사하고 싶다면서 매달렸던 게 고작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가게를 이렇게 내팽개치고 다니냐고요. 뭐야?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그따위로 짓거리는 거야? 아니 아줌마, 집구석에서 하는 거 없는 아줌마한테 사장인 내가 일거리를 던져줬으면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뭔 쫑알쫑알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젠 언니도 아닌 아줌마라고 사람을 하대하는데 정말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고 뚜껑은 진작 열린 채로 머리에선 뜨거운 김이 펄펄 솟아오를 기세더군요. 야, 너야말로 지금 뭐라고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보자 보자 하니까 너가 무슨 네 전용 한효라도 되는 줄 알아? 새파랗게 어린 게. 그래도 지금까지 남편 여동생이랍시고 우냐우냐 봐줬더니 이젠 아예 대놓고 사람을 무시해? 아, 개따가워 죽겠네 진짜. 무시당할 만 하니까 무시하는 거지. 원래 너처럼 못난 아줌마들이 꼭 전국을 찔리면 발끈해서 덤비더라고. 네가 내 엄마야? 피도 안 섞인 주제에 사사건건 잔소리는 더럽게 해대지.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안 하는 잔소리를 내가 왜 너한테 들어야 되는데. 말린 오징어같이 생긴 게 어떻게 우리 오빠는 꼬셔가지고 결혼했는지. 아, 돈으로 꼬셨나? 그나마 돈 많은 집구석이니까 그랬겠지. 너 지금 당장 안 기어들어오면 이 가게 안에 있는 옷이랑 물건 내가 전부 당근에 올려서 나눔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오는 게 좋을걸? 앞으로 계속 장사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사과해. 하, 이 아줌마가 진짜. 너 지금 나한테 감히 협박하는 거니? 그러면서 신우는 꼬부라진 혀로 저를 향해 걸쭉한 욕설까지 퍼부었죠. 장사를 하고 싶다는 부탁에 친정 아버지까지 찾아가서 신우의 사정을 얘기해주고 술 처먹으러 갈 때마다 호출하면 불려가서 매번 가게를 봐준 대가가 고작 이거였을까요?
기껏 욕을 들어먹기 위해 지금까지 신우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자 분통이 터진 저는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려던 때였어요. 팔뚝 전체에 시커먼 문신을 한 보기에도 깡패같이 생긴 남자가 갑자기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한 순간도 잠시 그 남자에 이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였죠. 제가 가게 안의 물건들을 전부 당근에 나눔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바로 달려온 꼴이 우습기도 했지만 신우의 뻔뻔스러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또다시 얼굴이 붉어질 만큼 열이 오르더라고요. 뭐야, 아직도 있었네? 자기야, 바로 이 여자야. 이 여자가 새언니랍시고 맨날 나한테 잔소리나 퍼부어대는 미친 여자라고. 그래? 미네 네가 말했던 그게 바로 이 여자라 그 말이지? 이보쇼 아줌마, 당신이 우리 미네 새언니라는 사람이야? 온몸에 문신을 덕지덕지한 남자의 정체는 신우의 남자친구인가 보더군요.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한눈에 봐도 썩 질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 신우와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 같았어요. 당신이 뭔데 자꾸 전화질을 해대서 우리 사이를 방해해? 이까짓 가게 손님도 별로 없는 와중에 대충 일 보다가 알아서 곱게 집에 가면 될 일이지. 왜 괜히 일을 키워선 요란 법석을 떠드냐 이 말이야. 그쪽은 뭔데 나한테 그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까짓 가게라뇨. 이 가게야말로 내가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쪽 애인이 나한테 애걸복걸하다가 열게 된 건데 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가 매번 카운터를 봐야 하는 거냐고요. 매번 저런 식이야. 사람이 순수하지가 못하다니까? 아니, 내가 신우라면 가끔씩 가게도 봐줄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야? 어쩌다 한번 도와주는 것 같고 더럽게 생색낸다니까? 아주 못돼 처먹었어. 뭐라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막말로 여기에서 가게 열게 해준 것도 나고 너 술 처먹으러 갈 때마다 여기 봐준 것도 난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따구로 말할 수가 있냐고. 흥분해서 이렇게 소리치자 문신을 덕지덕지 쳐바른 남자가 갑자기 제게 위협을 가하더라고요. 어이, 그쪽 말 조심해. 아줌마만 아니면 이제부터 미네랑 좋은 거나 하러 갈까 싶었는데 아줌마 때문에 김이 팍 새버렸잖아. 아줌마 남편이랑 사이 안 좋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커플들 보면 괜히 심술 마서 갈라놓고 싶고 그런 거잖아. 어디다 본인의 열등감을 폭발시키는 거야. 재수없게. 술이 오를 대로 오른 제정신 아닌 인간들을 상대하기엔 제가 역부족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의 상황을 대충 빠르게 설명하자 처음에 남편은 대체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흥분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놀라서 곧장 알겠다며 신우의 가게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내 남편 불렀으니까 어디 오빠 앞에서도 그렇게 잘난 주둥이 나불거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신우를 향해 이렇게 쏴붙이는데 갑자기 한쪽 뺨에 불이 붙은 듯 얼얼한 통증이 일더라고요. 신우가 제 뺨을 때렸다는 사실을 안 건 그로부터 대략 10초의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시선으로 경악해서 신우를 노려보았죠. 너 지금 나 때린 거야? 내 뺨 때린 거 맞지? 그래, 때렸다. 뭐 어쩌라고. 귀 따갑게 계속 쫑알거리지 말고 그 입 좀 다물란 말이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너한테 또 가게를 맡기면 차라리 남의 집 개라고 칠게. 이까지 가게 한번 보라고 했다고. 이렇게 생색내면서 사람 귀찮게 하는 주제에 새언니 노릇은 악착같이 하려고 들지? 오빠는 도대체 이런 여자 어디가 좋다고 결혼을 한 거야?
바로 그때였죠. 그러면 이까지 가게 월세를 6개월치나 밀린 사돈 처녀는 그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려고 그러나? 익숙한 목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돌아보니 거기엔 제 친정아버지가 뒷짐을 진 채 우뚝 서 있었어요. 분노를 가득 담은 두 눈을 번뜩이면서 말이죠. 계약서에 나온 내용은 전혀 이행하지도 않은 사돈 처녀의 행각에 대해 한번 제대로 들어보려고 찾아왔다만 내 귀한 딸의 뺨을 올려치는 모습까지 지켜보니 그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군. 당장 내 입으로 가게 빼도록 하게나. 저는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친정아버지를 향해 달려갔죠. 아버지는 혀를 끌끌 차면서도 두 눈만은 매처럼 날카롭게 신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전해 들으니 아버지는 이날 상가대표와 술을 마시고 잠시 내부를 둘러보던 중 신우의 가게에 들렀고 그러다 하필 이런 못볼거를 우연히 목격하게 된 것이더라고요. 내가 여기에서 별의별 세입자들을 다 만나봤지만 사돈 처녀 같은 경우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래도 우리 사위의 여동생이고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내 몇 번이고 봐주려 했다만 감히 내 딸의 뺨을 치다니 그따위 행동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지. 뭐라고요? 누가 우리 현정이 뺨을 쳐요? 깜짝 놀라 바라보니 어느새 왔는지 이번에는 제 남편이 성난 코뿔소처럼 콧김을 뿜어대며 잔뜩 성이 난 채로 신우를 쏘아보고 있었어요. 제 아군들이 하나둘씩 나타나자 이제 신우는 고립된 성의 폐잔병 마냥 잔뜩 쫄아선 그 기세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죠. 오, 오빠, 언제 왔어? 너 똑바로 말해. 네가 우리 현정이 뺨 쳤어?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진짜야? 아유, 술 냄새. 너 지금 장사하는 와중에 술도 마셨냐? 술만 마셨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내 딸한테 가게도 내팽개치고 얘 애인이랑 노닥거리기까지 한 모양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내 딸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뺨까지 쳤다네. 바로 자네 여동생이. 뭐라고? 야, 이민혜, 너 똑바로 대답해. 장인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야? 남편의 호통에 신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고만 있었죠.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마치 신우의 기사라도 되는 것처럼 뻐기면서 제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던 그 애인이라는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남자는 제 남편이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성큼 다가오니 제가 봐도 한심해 보일 정도로 움찔거리더라고요. 하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 남편은 190을 육박하는 키에 몸무게도 130kg이나 나갔거든요. 이런 덩치를 지닌 남자가 자기에게 달려드니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게 마련이겠죠. 당신은 또 뭐야? 뭔데 우리 가족끼리 끼어드는 건데? 뭔가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전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만. 이렇게 말을 하며 그 남자는 흔하니 꽁무니를 빼버리더군요. 저런 인간도 남친이라고 만나는 신우가 참 어이없으면서도 딱하게 느껴졌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 바로 강약, 약강, 약한 자에겐 비열하게 굴면서 저보다 강한 자에겐 한없이 비굴한 자라고 하잖아요. 신우의 애인이란 남자가 딱 강약, 약강의 전형인 것 같았어요. 남자가 사라지자 홀로 남은 신우는 더욱 방황하더군요. 방금까지 술기운에 객기를 부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게 아니겠어요? 장인어른, 하나씩 제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현정이가 제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혜가 도를 넘은 행동을 한 게 있다면 그건 우리 집안의 일이니 저 또한 책임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남편의 말에 친정아버지는 잠시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곧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신우가 이 건물에 들어오며 아버지와 작성했던 계약의 내용과 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요.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글쎄 신우는 입주한 뒤 지금껏 단 한 번도 월세를 낸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말이죠. 원래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보증금조차 내지 않고 들어온 신우는 월세가 단 한 달치라도 밀릴 경우 바로 가게를 빼도록 돼 있지만 친정아버지는 차마 사돈 처녀에게 그런 요구까지 하지 못한 모양이에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저 역시 너무나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뭐 그게 사실이야? 지금까지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이냐고. 오빠,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혼을 하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한심하게 살래? 나랑 우리 아버지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나 하고 살아야 하냐고. 긴 말 할 것도 없네. 어차피 계약 위반이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가게 빼도록 해. 사돈 처녀고 뭐고 난 건물주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야. 사업에 있어서 계약 내용을 못 지키는 사람은 필요 없는 법이지. 그러니까 당장 나가. 나로서도 아쉬울 게 하나 없으니. 서슬퍼런 친정아버지의 말에 토끼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치뜬 신우는 뭐라 항변하려다가 그만 우욱 구역질을 하더니 가게바닥에 오바이트를 하고야 말았어요.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 난리가 나고 다음 날 술에서 깨고 드디어 제정신을 차린 신우는 눈을 뜨자마자 우리 집에 찾아왔더군요. 인터폰을 통해 신우의 얼굴을 발견하자마자 마음 같아선 그냥 쫓아내버리고 싶었지만 집에 있는 남편을 봐서 꾹 참고 문을 열어주었죠. 신우의 얼굴은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아직도 술이 덜 깼는지 시뻘겋게 숙취가 남아있는 몰골에는 지난밤의 마스카라와 화장이 떡이 돼서 얼굴에 덕지덕지 묻어 있었어요. 세수조차 하지 못하고 우리 집에 달려온 꼴이 딱 티가 나더군요. 신우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뭐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언니가 절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셔도 물론 할 말은 없어요. 그치만 어제 제가 언니한테 했던 행동과 말은 절대로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그것만 제발 알아주세요. 술에 너무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눈물까지 줄줄 흘려대며 두 손을 모은 채 내 앞에서 싹싹 비는 신우의 꼴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황당하고 기막힐 뿐이었어요. 당장 일어나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적어도 성인이라면 자기가 내뱉은 말과 행동 정도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아가씨가 한 행동은요. 이런 식으로 싹싹 빈다고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가씨가 한 짓 때문에 지금쯤 상간의 다른 사람들한테도 소문이 쫙 퍼졌을 테고 덕분에 우리 아버지 입장만 잔뜩 곤란해지게 생겼네요. 그건 제가 당장 사돈 어른 찾아뵙고 사과드릴게요. 사돈 어른께서도 설마 그렇게 냉정하게 당장 가게 빼라고는 안 하시겠죠.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까 언니, 마지막으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요. 이제야 좀 장사하는 맛도 알게 됐는데. 신우의 말에 제 가슴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나마 남편의 여동생이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가닥의 인내심마저 깡그리 사라진 기분이었죠. 그래요. 신우는 딱 이 정도 그릇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던 거예요. 몸만 크고 마음은 전혀 성장하지 못한 가짜 어른이요. 그저 생떼를 쓰면 만사가 다 해결되리라고 착각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던 거죠. 사과라. 항상 입으로만 그럴싸하게 말하고 행동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는 사람 말을 앞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 있죠?
아가씨는 이미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기차는 지난밤에 이미 저 멀리로 떠나버렸다고요. 지금껏 전혀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가씨 사정을 이미 6번이나 봐주셨더라고요. 분명 처음 계약할 때 계약서에도 서명했던 거 기억나죠? 한 달치라도 월세 밀리면 바로 가게 빼야 한다고요. 근데 6개월치나 밀렸다고요? 그것도 모자라 온갖 깽판을 다 쳐놓고 이제 와서 또 한 번 기회를 달라니 아무리 뻔뻔스러워도 유분수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하도 격분을 했던지 언성이 높아지자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남편이 잔뜩 성난 얼굴로 우리 쪽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화들짝 놀라 제 뒤에 숨기라도 하려는 양 어쩔 줄 몰라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남편은 신우를 향해 크게 호통을 쳤죠.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기어들어오는 거야? 가족의 배려와 호의를 철저히 무시한 넌 오늘부터 우리 가족도 아니야. 온몸에 덕지덕지 무의진이나 한 그 깡패 같은 네 남친한테나 가보라고. 근데 이건 하나만 알아도 네가 진짜 힘들거나 아플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게. 네 곁에 있는 그 남친이란 놈이 과연 너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정말 너를 위해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이 사람이나 장인어른, 그리고 우리 아버지보다 과연 그놈이 얼마만큼이나 네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지 앞으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보라고. 남편을 바라보던 신우의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가는 걸 보고 전 정말 이 사람이 작심하고 이러는구나 싶었어요. 지금껏 남편이 신우에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쳤던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 저 역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난 오늘부터 동생 따위 없어. 네가 장인어른과 한 약속을 어기고 난 뒤부터 내 인생에 동생 같은 건 없는 거야. 그러니 아무런 연관도 없는 남의 집에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올 생각 말고, 만약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난다면 그땐 경비 아저씨 불러서 아예 쫓아내버릴 거야. 알아들었으면 지금 당장 꺼져. 서슬퍼런 남편의 말에 신우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가버렸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쌤통이다 싶은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금껏 친동생처럼 예뻐했던 신우에게 이런 모진 말을 내뱉기까지 고민했을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괜찮겠어? 방금 한 말 진심이냐고. 진짜 앞으로 아가씨 얼굴 안 보고 살 거야? 당연하지. 장인어른 찾아가서 그런 뻔뻔스러운 부탁을 드렸다는 사실도 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하물며 어제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겠어. 정말 괘씸하다 못해 배신감까지 들 지경이야. 장사는 무슨, 애초에 그런 걸 할 생각조차 없었던 거야. 그저 그럴싸한 타이틀이 필요했던 거겠지. 그러면서 남편은 제 2손을 꾹 잡은 채 가만히 흔들면서 말했죠. 그동안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신우한테 이것저것 시달려가며 비 맞추려고 애쓰고, 나야말로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당신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얼굴을 봐서 지금껏 참아왔던 거 다 알아.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앞으로는 굳이 우리 집에 가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시댁에 방문해서 시모와 신우를 만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이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아버지와 셋이 따로 만나 가족 모임을 하자고요. 남편 역시 지금껏 신우가 사건을 저지를 때마다 그저 오냐오냐하며 역성만 들었던 시모의 태도에 많이 실망한 모양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한 번 아니면 2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성미를 가진 우리 친정아버지는 신우의 사정과 애원 따위는 당연히 깡그리 무시했어요. 결국 신우는 빠른 시일 내에 가게를 정리한 뒤 상가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본인도 쪽팔림은 알아서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건지 그 뒤로 집을 나가 한동안 소식이 뚝 끊겼었죠. 여전히 딸의 일이라면 호들갑을 떨어대던 시모 혼자서만 잔뜩 애가 달아 시아버지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댄 모양인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아버지 역시 시모와 신우 이 모녀에게 정이 뚝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시모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국 시모에게 전셋집 하나를 얻어준 뒤 그곳에서 살라고 말하셨다더군요. 만약 집도절도 없이 그저 나가라고 했다면 눈물 콧물 빼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나가겠다며 악착같이 버텼겠지만 시아버지가 집을 얻어주자 시모 역시 이런 방구 말도 없이 불쑥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참 신우의 은혜조차 모르는 특유의 뻔뻔스러움은 자기 엄마인 시모의 모습과 똑 닮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소식인데요. 신우가 그 깡패 같은 문신남과 결국 헤어졌다더군요. 집을 나간 뒤 그 남자와 한동안 동거를 했던 모양인데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극심한 폭력을 당했던지 거의 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아주 조금은 안타깝다는 마음도 들었지만 어차피 이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싶으니 그런 마음조차 금세 쏙 들어가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게 배려를 베풀어준 사람들에겐 크건 작건 반드시 보답할 줄 알고 감사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세상이 각박해질수록 점점 철면피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사소한 일일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만큼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경청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